안녕하세요. 선택 22 당선 살림법 감사합니다. 어, 선거 잘하셨어요? 초박빙이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택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자, 오늘 법정지상권 시작하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약정지상권에 대해서 우리 민법 279조부터 290조까지 하나하나 낱낱이 봤죠. 이제 법정지상권을 좀 보죠. 자, 지상권의 종류는 보시는 것처럼 약정지상권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상권이다라고 하면 양자를 다 포함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실무에서는 약정지상권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유는 너무 지상권자에게 막대한 권리를 준다. 대표적인 것이 283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 소멸한다. 그럼에도 건물, 수목, 공작물이란 지상물이 현존하게 되면 지상권자 계약 한번 더 합시다 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내지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다 보니까 설정자로부터 거절당한 경우에 그러면 연장해주기 싫으면 내 건물 네가 사 라고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막대한 걸 주다 보니까 내 땅이어도 함부로 못 들어간다. 30년 60년간. 그러니까 우리 법이 현행법이 너무 지상권자에게 막대한 거를 주다 보니까 약정지상권은 실무에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다만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지상권입니다. 특히 우리 그 수업을 듣는 감정평가사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하시면 경매 물건 들어오면 감정평가 하겠잖아요. 그렇죠? 감정평가서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봐서 감정평가서 물건 의뢰서에다가 뭐 제시의 건물 이렇게 표시해 가셔가지고 경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여러분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공인중개사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입장에서도 법정지상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개사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개업하시면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명이 될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렵다. 그래서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면 선생님, 일단 배우기 전에 약정지상권과 법정지상권의 차이점 정도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약정지상권은요,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약정지상권은 이 얘기예요. 지상권 설정계약입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계약이니까 당사자가 나와야 돼. 지상권 설정자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지상권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설정자가 나오니까 내가 원해서 설정해 준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에 비해서 법정지상권은 설정해 준 게 아니야. 내가 원해서 설정해 준 게 아니라, 원해서 설정해 준 게 아니라 뭐죠? 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는 게 법정지상권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에서는 토지 소유자를, 지상권 설정자를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법정지상권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미한 차이점이 약정과 법정의 차이점입니다. 또 내지는 약정지상권의 같은 경우는요, 약정지상권은 자, 지상권 설정 계약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등기하셔야 돼요. 지상권 등기해야 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요, 법률의 규정이다 보니까 법정지상권은 지상권을 굳이 등기 없이도 지상권 취득합니다. 이런 차이점들. 또 내지는 약정지상권을 배울 때 우리가 치료의 지급은 요소가 아니니까 치료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약정 같은 경우는 무상의 지상권도 존재할 수 있어. 그런데 법정지상권은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올렸을 때 그 건물이 부당하게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의성실 원칙상 건물에 철거가 안 되는 것일 뿐이니까 남의 땅을 공짜로 사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료의 지급은 당사자가 협의하는 게 맞겠죠. 근데 협의가 쉽게 되겠냐고요. 땅 주인은 비싸게 받을 거고 건물주는 싸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협의가 될 일이 없어. 그래서 대부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서 지료를 결정해 줍니다. 콜?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차이점은 짤막하게 세 가지 정도 정리했습니다. 지상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
등기하고 등기 없이 치료의 지급 없이도 무상도 존재하지만 법정지상권은 반드시 치료를 지급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이 치료를 결정해준다. 이 정도 차이점은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 법정지상권을 설명하기 전에요. 법정지상권 인정받은 이유. 여러분은 복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복 받으신 거다. 왜?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는 제가 잘 들어보진 않았지만, 얘기는 하시겠죠. 근데 법정지상권 인정한 이유를 한번 보자. 자, 그림 보세요. 그림. 자, 그림 보세요. 자, 그림상 보면 갑이란 땅 주인과 을이란 사람이 자, 잠깐 컴퓨터가 먹통됐습니다. 컴퓨터 먹통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지금 고치고는 쉽긴 한데요. 이게 지금 네 번째라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래서 유튜브 찍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불구하고 또 먹통되니까 짜증이 확 나가서 지금 이게 지금 네 번째 찍고 있는 거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림 보세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왜 임대차냐면 저 X 토지가 나대지다 보니까, 그래서 을이 지상권자하고 임차인으로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지상권 땅 주인은요,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내 땅에 네 건물 빼 라고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권한이야. 왜냐하면 그 을이라는 건물 소유자는요, 남의 땅을 빌려 쓰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했잖아. 권한이 있잖아. 즉 그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면 건물 철거 청구 안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이 근거 조항이 몇 조에 있냐? 그래서 법을 찾아보니까 자, 213조입니다. 보이시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 토지를 점유한 자. 그럼 보세요. 건물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올렸으니까 결과적으로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 점유한 자에 대해서 그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건물 점유하니까 내 땅 달라. 그런데 단서 보세요.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대. 그래서 아까 지상권이라는 권리 있었죠. 임차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건물 소유자 점유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이고 임차권이라면 토지를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토지 반환을 거부할 수 있어. 213조 때문에 이때 땅 주인 갑은 화살표 보세요. 땅 주인 갑은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 다음 그림 볼까요? 그 다음 그림. 자, 두 번째 그림 이겁니다. 지금 사연은 뭐냐면 을이란 사람이 보세요. 무단으로 보이세요? 무단으로 지상권 설정 계약도 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 무단으로 권한 없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을의 건물이 갑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건물 소유자 을은 갑의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건물 철거 청구가 됩니다. 요게 민법의 센 기초야. 그럼 따라서 우리가 남의 땅을 밟아서 점유하려면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어야 돼. 권한이.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임대차 계약도 없다, 지상권 설정 계약도 없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무단이잖아요. 물론 건물은 내가 지었으니까 내 거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 건물을 소유하는 바람에 갑의 점유가 침탈 나겠으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갑은 건물 소유자한테 가서 내 땅에 네 건물 빼라고 건물 철거 청구, 다른 말로 토지 반환 청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가장 큰 이유다. 근거다. 라는 거. 그러면 이 그림을 왜 보여주느냐? 자, 그림 갑니다.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림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자기 땅 위에 내 건물이 있어요. 내 땅에 내 건물이 있다고. 이게 보통이죠. 잠깐만. 대한민국 법제는요, 토지와 건물을 분리시킵니다. 서양 법제, 유럽 같은 나라는, 유럽에서는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로 봐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땅 주인이 건물주야 무조건. 건물을 토지의 독립물로 보지 않아요. 근데 현행민법은 건물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지만
토지와 별개로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내 땅에 내 건물이겠지만 남의 땅에 내 건물일 수 있어요. 법제가 그래. 그래서 지금 그림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림, 이상적인 그림이잖아요. 내 땅에 내 건물. 그런데 갑이 을에게 통상의 경우는요. 건물 팔 때 땅이 팔려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파트를 사고 판다. 아파트를 사고 팔면 아파트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받치고 있는 대지권도 넘어갑니다. 또 단독주택을 사고 팔면요. 건물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땅도 같이 넘어가요. 의미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갑이 땅이 있고 건물이 있는데 오늘 땅만 사고 팝니다. 땅만. 내 맘이죠. 내가 땅만 팔겠다는데. 근데 우리 사겠대. 이해하셨나요 지금? 끝. 됐어. 그래서 우리 자, 그다음 그림. 그래서 우리 땅을 사가지고 가서 을 앞으로 듣게 됩니다. 을 땅이야. 근데 여전히 그 위에 있는 건물은 갑의 건물이야. 그러면 자 적어놨습니다. 사례의 경우라면 적어볼게요. 갑소유의 건물은 을토지를 점유할 권리, 다른 말로 번원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 임대차 계약 없잖아 지금. 요 그림만 놓고 봐. 요 그림만. 그림 뭐냐면 요 그림만 놓고 보세요 지금. 요 그림만 놓고 봐.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요 그림만 놓고 보면 땅은 을 땅인데 갑의 건물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갑은 내 건물 들어가려면 을 땅 밟아야지. 을 땅 밟아야 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토지 밖에서 펄짝 뛰어가지고 건물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갑은 을의 토지를 점유할 권리가 있느냐 그 얘기야. 없어 지금 사안의 경우라면. 땅만 사고 팔았지 아무런 얘기 없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문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땅 주인이요. 건물 소유자 갑한테 가서 야! 네 건물 내 땅 점유하고 있네. 건물 철거해. 라는 것 자체가 말이 되겠느냐 그 얘기야. 이게 신의 측임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을은 그 사실 알고 있었잖아. 땅 살 때 건물이 없었던 거 아니 있었단 말이 있었단 말이야. 땅 사고 팔 때 건물이 뭐 유리한 건물인가? 없다가 나타난 거야? 있던 거. 그럼 처음부터 계약을 드렸어.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땅은 내가 사오는데, 야, 건물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계약할 당시에 이의를 제기했어야지. 그런데 지금 와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건물 철거하는 것 자체가 이거 사람 할 줄이 아니다. 너는 처음부터 매매 계약할 때 네가 땅을 사오는 대신에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단서를 달았어야 한다. 지루를 달라든지 임대차 한다든지 건물 철거한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건물에 철거 청구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게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아니야. 그래서 이 건물이 철거되는 것이 부당하다.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나름대로 스토리가 그려지시죠? 아무것도 없다. 권한 없이 무단으로 건물 졌다면 무조건 철거야. 근데 지금 이런 사연. 처음에 처분할 당시에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동일하다가 땅만 사고 팔리는 과정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서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해서 건물에 철거 청구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게 신의성실 원칙 위반 아니야. 그래서 이 건물을 위해서는 건물의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번 들어볼게요. 써볼게요. 제가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이유는 뭐냐? 이유는 1번 건물이 부당하게 철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번 타인의 토지를 공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르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항상 생각하셔야 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야 돼.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는 것은 그럼 건물이 잘못했네. 아니에요 지금? 우리 처음부터 땅 살 때 건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철거합니까? 아니면 내 땅을 빌려 쓰실래요? 지상권 설정하실래요? 충분히 이해를 제기할 수 있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아무 말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 건물 철거 들어가는 자체가 이게 신의치 기반이라고요. 이게 신의성철치 기반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 법정지상권인 거지 남의 땅을 공짜로 쓰라는 권리가 아니야 지금. 이것을 법정지상권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진짜 내가 혼자 강의도 너무 강의를 잘한단 말이야. 자, 진짜 완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법정지상권의 종류가 몇 개 있느냐?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있고요. 또 305조 이미 배웠습니다. 건물전세권에서 법정지상권도 있고,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 366조 저당권 실형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있고, 또 내지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정지상권 법이 하나 나와 있고요. 또 임목법에 의한 법정지상권. 이건 뭐냐면, 자, 남의 땅에 나무 심었어. 내 땅에 나무 심었습니다. 내 땅에 나무 심었어요. 근데 땅만 팔렸어. 땅만 팔렸어. 근데 그 나무가 임목등기대 나무래. 그러면 임목등기대 나무는 토지와 분리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나무를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한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주로 나오는 것은 1번 위주로 나온다. 2번은 법조항 하나만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마지막 시간에 얘기합니다만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만 들어와 있으면 돼. 나머지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얘기 끝.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자, 갑니다. 갑소유의 토지, 갑소유의 건물이 있는데, 현재 갑이 을에게 땅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건물의 철거 특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대. 됐나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을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랬을 때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대요.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림이에요 지금. 갑소유의 토지, 갑소유의 건물, 땅만 사고 판다. 내지는 건물만 사고 판다. 그래서 등기가 매수인하고 등기되어 있지만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방금 했던 얘기를 말로 풀었습니다. 말로. 자, 첫 번째 포인트 이겁니다. 처분 당시. 그러니까 처음부터 갑이의 토지, 갑이 신축한 건물이 아니라는 얘기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내 땅에 내 건물이면 돼요. 시험 지문.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원시적으로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이해야 한다. 틀렸어. 땡. 계약할 당시, 처분할 당시, 다른 말로 2번처럼 매매,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경매, 그 할 당시에, 처분할 당시에만 동일한 소유자이면 됩니다. 두 번째, 매매,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경매에 의해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돼. 땅 주인과 건물도 달라져야 돼. 마지막 세 번째, 처분할 당시, 매매 계약할 당시에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됐나요? 가장 기본적인 그림. 자, 여기까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서론이다. 이제 이번 시간은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모든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그림 보세요. 갑이 현재 화살표 자기 토지 위에, 자, 갑이 직접 뭘 지었어요? 건물을 지었어요. 신축했어. 근데 아직 이 건물이 지붕, 기둥, 주벽을 갖추어서 완성은 되어 있는데 등기 안 했대. 그리고 허가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랍니다. 그래도 갑은 소유권 취득하죠. 원시 취득이니까. 그러면 이때는 내 땅에 내 건물 맞아요. 맞죠? 그 상태에서 을에게 땅만 사고 팝니다. 근데 땅 사고 팔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자, 그 다음 장. 자, 땅은 을에게 넘어갔는데
여전히 그 토지 위에 갑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있대. 그럼 이런 경우에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가장 많이 나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점. 자, 그런데 요게 기본인데요. 헷갈리라는 판례가 나와요. 지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 그림 보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갑이 자기 땅 위에 건물을 신축했어. 그래서 지붕, 기둥, 주벽 갖췄지만 등기 안 돼 있어. 이 상태에서 자, 갑니다. 을에게 잘 보셔야 돼.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았어. 함께 다 팔았어. 돈 다 받았어. 다 받았다고 지금. 아까는 땅만 판 거고 지금은 땅 건물 다 팔았어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현재 을 앞으로 토지는 보셔요. 등기를 했어. 그런데 건물은요, 문제는 을이 점유하고 있어. 을이 쓰고로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어. 을 앞으로. 잠깐만. 그러면 을은 소유권 취득합니까? 매매계약인데? 매매는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하셔야 돼요. 아까 갑은 건물을 신축했다면 원시득이니까 등기 없이도 최소한의 기둥, 지붕, 주벽 갖추면 소유권 취득하지만 매수인 을은요, 점유하든 매매대금 지급하든 필요 없어. 반드시 등기하셔야 돼.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현재 을은 땅에 대해서는 등기가 맞춰졌지만 건물은 쓰고 있고 점유하고 돈 다 줬어도 등기 안 돼 있다고 지금. 그럼 을의 건물이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을이 그림 보셔봐. 을이 그 다음 보셔봐. 여기 보셔봐. 토지를 판 거야. 그래서 토지를 판 거예요. 그러면 잘 보셔봐. 을이 다른 사람에게 땅 팔 때 땅 주인과 건물주가 같아요? 땅은 을의 땅이 맞는데 건물은 법적으로 갑의 건물이야. 그러면 첫 번째 요건.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같지 않잖아 지금. 헐? 그러니까 빨간색. 이 미등기 무허가 건물에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법정지상권을 앞으로 개인적으로 한 대여섯 5강 정도 할 것 같은데, 시험이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 상관없어요. 법정지상권 정리하지 않으면 고득점 맞을 생각하지 마세요.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방금 했던 두 가지 얘기를 정리하고 오늘 당선 감사합니다. 저 뽑아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저 유튜브를 눌러요. 구독 눌러요 하는 순간 저 당선된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심은 자, 보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그렇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두 번째, 미등기 건물이 대지와 함께 팔렸다. 그런데 땅,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가 되었다. 그렇죠? 경료된 후 대지가 경매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런 경우라면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워서 문제를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살짝 R을 요로 바꾸면 답이 달라져요. 지금 다 외우려면 다 외워. 저 문장을 다. 근데 의미를 알면 처음에는 좀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이 시험 보는 전날에는 정리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지 마라. 의미를 알고 들어가라.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